안녕하세요. 교재 507페이지입니다. 507페이지 보면 주택 건설 사업의 시행부터 합니다. 지금 진도가 주택법 중간쯤 나가고 있는데요. 주택법 제1장이 총설에서 우리가 영어 봤습니다. 영어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2문제 정도 나온다겠고요. 제2장이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인데, 주택의 건설해 가지고 다른 법에서는 시행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시행자라고 안 그러고 사업주체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에서 뭐 살펴봤는가 그러면 등록사업자 봤습니다. 등록사업자가 누군가? 그 숫자 암기해야 됩니다. 연간 20, 20, 30, 30, 만 이상 국장에 등록한다. 그자가 등록사업자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이 주택조합 봤어요. 주택조합. 그러니까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 두 가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주택법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제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 만듭니다.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는데 이걸 우리는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고 공사 끝나면은 준공검사 받는 걸 주택법은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에서 사용검사 봐야 되고, 세 번째 주택건설 자금 크게 세 가지 봐야 되는데 오늘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부터입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부터 시작하고요. 3장이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의 공급해 가지고 큰 내용들이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 상한제 배워야 되고,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하고 전매 제한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전매 제한 이제도 배워야 되고, 세 번째 주택 공급 질서 유지해가지고 청약 통장 팔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4장이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관리에서는 해야 될 내용이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뭐 빠르면 4월 아니면 6월 그때쯤 가서 할 겁니다. 오늘 해야 될 게 여기서부터 사업계획 승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 보게 되면 507페이지입니다. 507페이지 밑에 4번 주택 건설 사업의 시행에서 1번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1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다음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그 숫자는 체크해서 바로 만 제곱미터 대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딱 넘겨보면 박스가 짠 나오는데 그 박스가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그 암기 좀 해야 문제 풀립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에서 첫 번째 승인 대상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그러면 뭐 할 건가? 주택 건설할 건가? 대지 조성할 건가? 첫 번째 주택 건설한다 그러면 주택이 이게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단독은 우리가 호 그러고 공동은 세대 그랬어요. 단독주택이면 30호, 공동주택이면 30세대 기준해 가지고 30호, 30세대 미만이면 건축법입니다. 30호, 30세대 이상입니다. 30호, 30세 이상이면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원칙은 단독 30 이상, 공동 30 이상인데 예외적으로 단독주택이 50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공동주택이 50세대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하기라고. 이건 나중에 하고 일단은 급한 이거 암기하세요. 단독 30, 공동 30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고, 두 번째 대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지는 만입니다. 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사업계획 승인이다. 그래서 30, 30, 만 기억해야 돼요. 이 등록사업자는 연간 그랬죠. 1년 동안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 단독 얼마요? 20, 공동 20, 예외 30이 두 개 있죠. 30, 30 해가지고 도생 30, 퇴직자용 30. 자, 대지다 그러면 연간 만 그러는데 이게 지금 대지는 연간 만 제곱미터인데 등록사업자 포인트는 연간 1년 동안 단독주택을 20호 이상,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 도생은 30세대 이상, 퇴직자용 30세대 이상 전부 다 이상입니다.
1년 동안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돼요. 이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 사업자가 이제 건설회사죠. 등록 사업자가 연간이 아니고 일시적 한꺼번에 단독을 30 미만 하면 건축법 허가받아요. 한꺼번에 단독을 30 이상 하면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아요. 공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독 공동을 30 이상 하면 그때는 이제 주택법이고 30 미만 하면 건축법입니다. 50은 나중에 일단은 30만 그럽니다. 30만 이상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앞에다가 연간 그러면 안 돼요. 일시에 한꺼번에. 이게 작년 시험 문제고, 다음에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 받는데 그러면 승인권자가 누군가? 이것도 작년에 처음 나옵니다. 왜 지금 그 전에는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왔는데 작년에 이런 게 연타로 시험 문제 나오냐 그러면 주택법 분량이 한 4분의 1 정도 작년에 줄였어요. 줄다 보니까 출제할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권자 이것도 암기 좀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첫 번째, 자 대지 면적이 대지입니다. 몇 세대 짓느냐 이걸 안 따지고 대지 면적이 10만입니다. 10만. 대지 면적 10만 기준 해가지고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가 이를 구분해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에요. 하나의 도시가 어디입니까 하면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군인데 시를 나누자고요.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그러면 대도시, 50만 미만 되는 시는 그냥 시. 그러니까 대도시 시장, 일반 시장, 그리고 누가? 군수갑니다. 10만 미만이면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하고, 10만 이상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장.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시장, 원주죠. 여기는 옆에 있는 홍천 생각하면 되죠. 이 여기서는 누구냐? 여기서는 그냥 둘 다 도지사가.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시, 도, 대도시 시장이다. 10만 이상이면 시, 도, 대도시 시장. 10만 미만이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 그리고 두 번째 작년 시험 이게 나왔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는 것.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는 첫 번째 그 주체가 누구냐면 국가나 토지주택공사, LH공사는 국장한테 받고, 국가토지공사 두 번째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객관식 공부해야지 주관식 공부하면 안 돼요. 쫙 읽어보고 특징만 딱 잡아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이게 택지개발 사업 한다든가,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배웠던 도시개발 사업할 때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은 국장한테 받고, 세 번째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긴급한 주택난을 해소한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네 번째 국가,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국가지자체공사가 50%를 초과 출자합니다. 50%를 초과 출자해서 만든 법인이 사업할 때 이때는 국장이 합니다. 일단 썼으니까 책 읽어봅시다. 508페이지 맨 위에 박스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1번 단독은 30% 이상. 다만 그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단독 30% 이상 그거 암기하시고, 2번 공동주택도 30세대 이상 일단은 그거 암기하시고 그 뒤는 나중에 하고, 대지는 아까 그 대지는 앞에 페이지나 대지는 10,000제곱미터 이상 앞에서 체크했고요. 그래서 30만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그 다음 2번 예외인데 예외는 X입니다. 예외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예외는 X고,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에서 바로 박스 봅니다. 박스 1번 주택건설 대지 조성 사업으로 해당 체크합시다.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 세대수가 아니고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그리고 도지사, 또 특별자치 도지사, 줄여가지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를 제외한 인구 50명 이상 되는 시, 그래가지고 대도시. 그래서 1번은 결론 줄여가지고 1번은 10만 이상이면 시, 도, 대도시고, 시, 도, 대도시. 2번은 10만 미만이죠.
10만 미만이면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입니다. 자, 3번 다음은 국장입니다. 1번 국가토지공사, 국가토지공사. 2번 체크합시다. 330만 이상 다 줄 거 지 말고 특지만 330만 이상 줄 거 놓고 330만 이상 규모로 택지개발 촉진변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줄 거 놓고 또는 도시개발법이면 도시개발사업 줄 거 놓고 그 뒤는 이제 있든가 말든가 의미가 없고 330만 이상 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이면 국장 그러고 3번 수도권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거기까지 수도권 광역시 긴급한 주택난 해소 뒷말을 읽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지금 국장이 하냐 시도가 하냐 이걸 물어보니까 수도권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국장이고 4번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국가, 지자체, 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출자한 부동산 투자 회사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공사가 50 초과 출자한 법인입니다. 거기서 할 때 1번하고 4번을 잘 봐봐. 1번, 4번. 1번은 누굽니까? 국가하고 토지공사요. 4번은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50% 초과 출자한 법인이요. 약간 비교가 되죠. 결론적으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하면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하면 국장 승인이 아니에요. 국장 승인이 아니에요. 근데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50% 초과 출자한 법인이면 그 국장 승인입니다. 약간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단독을 한다. 또 지방공사가 단독을 한다. 그것은 국장의 승인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알아놓으라고. 그래서 그 부분 좀 정리 좀 잘 해야 되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509페이지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 그런 거는 스스로 읽기입니다. 스스로 읽기. 5번 이제 공구별 분할 시행인데 공구별 그 작년에 단독 문제인데 공구 배웠죠.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를 둘 이상으로 나눠 가지고 사업하는 게 공구입니다. 공구 그러면 생각나는 게 네 가지요. 첫 번째 공구를 나누게 된 이유는 착공 따로 사용검사 따로 하겠다. 두 번째 공구 간 간격은 몇 미터 이상이요? 6m 이상 폭을 하고 세 번째 하나의 공구는 최소 300세대 이상이고 네 번째, 단지 전체 세대가 몇 세대 이상이면 공구로 나누느냐? 600세대. 그게 지금 여기 있는 3번인데 그게 작년 단독 문제입니다. 600세대 이상이 됐을 때 600 반 나눠야 300 나올 거 아니에요? 600 이상일 때 공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600세대 그것만 적어놓고요. 4번 주택 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 4번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4번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4번은 설명하고 책 읽을 테니까 바로 봐보세요. 자, 승인권자 남기됐고 자 여기에서 이제 주택건설 사업을 합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돼.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면 무슨 조건을 갖춰야 되냐? 원칙은 전제 조건이 저기 있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땅 사오면 승인해 주겠다. 대지 소유권 확보. 근데 예외니까 당연히 대지 소유권 미확보죠. 그러면 소유권을 미확보한 경우에도 승인해 줄 수 있는 경우가 그 사유가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는데 1번이 중요하고 지문이 기니까 3번부터 3번은 누가 하냐 그러면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나 그래서 그냥 공사 그러면 토지공사, 지방공사 항상 둘이에요. 나눌 때는 토지공사, 지방 나눠주는데 평소에 말없이 그냥 공사 그러면 항상 우리는 토지특공사하고 지방공사 둘을 같이 넣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사는 대지 소유권을 미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 소유권 확보를 못했지만 뭐는 있냐 그러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확보했어요. 소유권 확보는 못했지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이런 산이 있는데 산이 있는데 LH공사가 이 산을 싹 깎았어요. 이 산을 싹 깎아서 이렇게 택지 조성을 쫙 했습니다. 택지 조성 쫙 해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택지 조성 쫙 했습니다. 누가 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LH공사 해가지고
LH공사는 주로 옛날에 토지공사는 택지 조정에서 땅 팔아먹죠. 건설사한테. 이만큼을 팔았어요. 누구한테 팔았냐? 현대한테 팔았어요. 현대가 이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제 매입했으면 이 땅은 현대 거죠? 내가 샀으니까. 현대가 여기에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데 지금 LH공사가 여기 있는 이런 산을 갖다 몇 개 되는 산을 갖다가 싹 깎아가지고 택지조정 했어요. 택지조정 했으면 여기에 수없이 많은 필지가 있는 거예요. 이 필지를 갖다 먼저 머리에 합병을 쫙 하고 합병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한테 파면 이만큼을 분할해가지고 팔아야 돼요. 근데 물리적인 공사는 끝났는데 아직까지 지적 공부상의 정리가 안 됐어요. 뭐가 안 됐다고? 아직 합병도 않고 분할도 못 했다. 팔기는 팔았지만 측량해서 팔기는 팔았지만 지적 공부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팔기는 팔았는데 얘한테 소유권 등기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분명히 사기는 샀는데 뭐가 안 됐다고? 아직까지 소유권을 못 가져왔다고. 내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다고. 근데 얘는 자기 땅이니까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러면 어쩐다고요? 사업계획 승인 해줍니다. 근데 이 땅 맞다는 얘기요. 세 번째는 1번인데 1번. 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뭐 결정하냐? 지구 단위 계약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계 결정을 할 것이고 두 번째. 저 토지 면적의 80% 이상입니다. 토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고 쓸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이제 미확보 20% 남았네. 미확보한 토지가 매도 청구입니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은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현대가 여기서 우리 현대가 사업합니다. 주민들 모아놓고 주민 여러분 모이서 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땅을 모두 사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있는 여기 땅을 모두 살려고 하는데 이 땅 실제 지금 현재 시가가 얼마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현재는 물어보기 전에 이거 이미 파악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실제는 3만 원인데 주민들이 많이 받으려고 뻥 쳐가지고 6만 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현대가 그냥 흔쾌히 6만 원에 사줄게요 그러면 답을 불렸죠. 현대가 6만 원을 내가 사줄 테니까 6만 원에 사줄 테니까 사용 승낙서에다 뭐 좀 해주라고? 도장 좀 찍어주라고. 사용 승낙서에 뭐 좀 해주라고? 동의 좀 해요. 동의. 그러니까 주민들이 따블이니까 좋죠. 좋아 오케이 동의를 하는데 꼭 여기서 반대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쯤 해가지고 갑은 나는 동의 못하겠다. 을도 동의 못하겠다. 병도 동의 못하겠다. 이렇게 세 명은 동의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3개 빼고 나머지 걸 확보했으면 80% 이상 확보한 거예요. 자, 이 사업하기 위해서 여기다 지구 단위계 결정할 것이고 80% 이상 확보했고 나머지 미확보 이런 애들 이게 매도 청구 대상만 되면 미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먼저 나온다는 얘기야. 공사랑 승낙이 떨어진다. 그 상태에서 얘 뺏어오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구 단위 계약 우리가 되는 게 주민이 머리를 흔들어 가지고 국계법으로 보내봐요. 보냈죠? 국계법 머리가 도시관리계 가세요. 도시관리계 가가지고 주민이 합시다 입안하자고 제안하는 게 하나 둘셋 뭐 있습니까? 주, 기, 지, 산 그랬죠. 뭡니까? 기반시설 이겁니다. 이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합시다. 지구 단위 계획 만듭시다. 이거를 주민 입안 제한할 수 있다고요. 또 뭐라고요? 산업개발진흥주고 주민이 입안 제한하니까 현대도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현대는 여기다 사업하기 위해서 아예 저 섹터를 잡아가지고 뭐를 먼저 만들고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개발할 테니까 여기를 뭐 해주라고?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해주라고. 이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갑니다. 80% 이상 확보했어요. 나머지 미확보한 토지가 매도 청구. 그럼 얘가 이제 미확보입니다. 미확보했습니다. 미확보했는 현대가 물어봅니다. 아니 남들은 다 6만 원에 팔겠다는데 왜 안 팝니까? 갑이 뭐라 그래요? 나는 6만 원 택도 없고 60만 원 주래 60만 원 이런 팔겠다.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요? 알박기입니다. 그럼 이 박힌 알을 빼야 돼요. 박힌 알을 빼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매도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청구는 R밖에 반대 말이에요. 바퀴는 R을 빼겠다. 어떻게 매도 청구하냐 그러면 아주 쉬워요. 그냥 갑한테 가서 어이 갑 팔고 나가. 그러면 끝난 거예요. 매도 청구 나한테 팔고 나가. 제가 싫어 그러면 이제 소송해가지고 뺏어오면 그만이요.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매도 청구할 때는 매도 청구에 그냥 처음부터 팔고 나가 그러지 말고 최소한 3개월 이상은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 3개월은 협의한다. 팔아라, 팔아라, 팔아라. 그렇게 해도 이제 그렇게도 안 팔면 얼마 줄 테니까 시가 줄 테니까 팔고 나가라. 시가이야 매도 청구. 얼마 준다고요? 3만 원. 너는 3만 원. 정상가는 3만 원이니까 팔고 나가는 얘기요. 그러면 저기 있는 갑이 꼼짝없이 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갑이 꼼짝없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해줍니까? 그러면 대지 면적이 얼마인가? 만약에 이 대지 면적 우리가 9만 그럽시다. 9만. 대지 면적이 9만 제곱미터다. 이 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원주에서. 예를 들어 원주에서.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원주시장이에요. 그럼 원주시장은 원주 시민인 갑의 손을 들어줘야 돼요. 아니면 저 객지의 손, 현대 손을 들어야 돼요. 갑의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럼 어쩐답니까? 그러면 갑 토지를 갖다가 현대가 뺏어가면 안 되겠네 그러면. 근데 현대는 시가에서 매도 청구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이랬을 때 갑이 여기서 꼼짝없이 뺏긴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의의 피해자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 여기서 선의의 피해자는 누구냐 그러면 원주민입니다. 원주민. 그래서 여기서는 원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네. 원주민 보호조치. 그럼 어떤 자를 원주민 하냐? 여기에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하려면 먼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결정. 동시에 결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기 10년 전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기 10년 전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 10년 뒤에 여기 개발될 것이다. 그거를 예상하고 투기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10년 이상이면.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기 10년입니다. 10년 전부터 소유한 자는 원주민으로 보기 때문에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한 만큼 주고 사라는 얘기요. 근데 얘는 원주민이 아니니까 얼마 주고 3만 원 주고 쫓아내면 돼요. 싫어 그러면 소송 제기해서 이걸 뺏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을은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그럼 을이 이제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원주민이니까 내 거는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패장 튕겨야지. 이번에 이제 한몫 봐야 돼요. 얼마 벌었어요? 얘는 600 벌었어요. 600. 얘는 투기꾼인데 얘는 투기꾼보다 더 악질이에요. 악질. 이러면 이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현대는 일 다 해놓고 포기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원주시장을 누굴 도와야 돼요? 현대를 다시 도와줘. 왜 현대를 도와야 되냐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어디서 나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은 도시 관리 계획입니다. 도시 관리 계획이 뭡니까?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에요. 하나의 도시를 만든다 그러면 이것은 좀 공익성을 띈다. 공익성을 띈다. 그래서 여기서 현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무턱대고 도와주는 않아요. 현대 네가 좀 더 힘써서 능력 발휘해라. 능력 발휘해가지고 얼마 이상만 확보해라. 95% 이상만 확보해라. 95% 이상 확보하면 그때는 원주민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된다며.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러고 제도를 바꿔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이 내용 아주 중요하고 자 1번 다시 지구단위계 결정이 필요하고 80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고 미확보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은 나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업계획 승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여러분이 합격해서 나갔어요.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전국적으로 뭐가 분위기가 좋으냐? 주택조합이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참 이 사업을 현대가 아니고 누가 하냐? 주택조합이 한다. 주택조합도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택조합이 매도 청구할 때는 조건이 달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주택조합이 할 때는 80%가 아니고 주택조합이 한다. 주택조합은 95%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까지 알고 그 다음에 누가 물어보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게 되면 주택조합은 95% 이상 확보했을 때 그랬을 때
이게 들어가는 거고 그랬을 때 주택조합은 바로 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 봅시다. 자, 509페이지입니다. 509페이지 4번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는 자는 건설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일단 기본이 소유권 확보입니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지 않는다. 3번부터 3번 국가지자체 공사 2번 사업주체가 소유권 확보 못했지만 대지에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했다. 1번 국계법에 따른 체크합시다. 지구단위의 결정입니다. 지구단위 결정. 지구단위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소 해당 대지면에 체크합시다. 100분의 80 이상입니다. 100분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원 그 가로를 봐요.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하는 체크합시다. 주택조합은 95 100분의 95 이상 소유권입니다. 확보하고 가로 안에 집을 건너뛰고 확보하고 그 다음에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체크합니다. 매도 청구 대상 대지에 해당하면 지구단위의 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80% 이상 확보했다. 나머지 미확보한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일단은 그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주택조합이 한다 그러면 지구단위의 결정 필요하고 100분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 그리고 미확보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주택조합은 아직 안 나왔지만 거기까지 알고는 있어야 돼. 넘어갑니다. 넘어갔으면 5번 승인 절차 보지 말고 그 다음 어디로 건너뛰었냐 그러면 513페이지 봐요. 513페이지 4번 매도 청구 등 이제 그쪽으로 건너뛴 거예요. 이게 나왔으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좀 건너뛰었으니까 연결해서 봐야죠. 513페이지. 자, 맨 밑에입니다. 매도 청구.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는 다음에 따라 해당 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를 체크합시다. 시가. 그런 게 함정 답으로 나와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매도 청구하기 전에 체크합시다. 3개월 이상 협의한다. 나중에 기출문제 봐보세요. 뭐 시가를 공시지가 3개월을 2개월 그런 게 시험 문제 답이에요. 시가 정상 가격 주장을 시가 줄 테니까 그 대신 3개월 이상 협의는 하고. 그러면서 1번입니다. 1번 보기 전에 1번 옆에다 써요. 사업주체 보호입니다. 사업주체 보호. 건설 대지 면적 100분의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하다. 그게 사업주체 보호 규정이고 2번 밑에서 써놔요. 원주민 보호입니다. 2번은 원주민 보호.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가로 건너뛰고 있는 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자는 매도 청구 못한다. 근데 95% 이상 확보하면 10년이 뭐가 필요 없다.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다. 그냥 살짝 넘겨봐요. 살짝 넘겨보면 그 2번도 시험에 잘 나와요. 2번 같이 잡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토지 매도 청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게 시험 문제니까.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잡아봐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자 이렇게 한 동만 리모델링 합시다 해가지고 자 주민들이 리모델링 할 결의했는데 이 집하고 세 집이 반대합니다. 새 집 빼놓고 리모델링 할까요? 말이 안 되는 거. 어쩌라고요? 니 팔고 나가라. 그러니까 리모델링 결의입니다.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냐는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와가지고 510페이지 5번 승인 절차인데 1번 메뉴 1번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가면 할까 말까 대답을 해야 돼요. 1번 며칠이요? 60일. 날짜만 줄 거 놓고 뭐 별로 중요하잖아요. 2번은 의미 없습니다.
승인했으면 뭘 한다고요? 고시해야죠. 고시. 아무 의미 없고. 큰 타이틀 2번에 이거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이 법에서 허가받으면 다른 법에서 받아야 될 허가 등은 받은 걸 본다. 그러니까 이 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다른 법에서 받은 각종 허가, 신고, 협의, 승인, 면제한 것으로 본다. 왜요? 이 법 승인권자가 그쪽 법기관장들하고 전부 다 뭘 했으니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번 딱 보고 의제되는 사항 많다 이러고 넘어가고. 여기서 뭐가 잘 나오냐 그러면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컨닝하지 말고 건축법 건축가가 받은 걸 본다. 생각하지 말고 본다 그래야 돼요. 그 지문이 은근히 잘 나와요. 안 보고 맞춰야 되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더 읽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그 다음 넘기면 3번 공사 착수. 얘도 중요합니다. 착수. 착공기간이라는 것은 착공기간.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자는 승인받은 대로 사업을 해야 되며 다음 구분에 따라 공사 시작한다. 그 박스에 글자 3개인데 숫자 3개는 암기해야 됩니다. 이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승인을 받았느냐. 공구별로 분할해서 할 거냐 한꺼번에 할 거냐. 자, 여기에다 몇 세대 건설합니까? 여기에다 700세대입니다. 700세대. 700세대 건설하면 공구별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단은 전부 다 사업계획 승인받고 그냥 나는 안 나누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700세대인데 여기도 똑같은 700세대인데 나는 사업계획 승인은 동시에 받는 겨. 동시에 받지만 350, 300 나는 1공기, 2공기 나는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 승인을 받을 때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하겠다 이렇게 승인 받은 적도 있고, 나는 이렇게 분할해서 하겠다라고 승인 받은 경우도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700세대니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고 몇 년 내 착수해야 되냐? 원래는 2년이었는데 이게 2년 동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얘가 승인 받고 취소를 안 당하려면 무조건 착수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결국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2년 안 주고 여유를 많이 줍니다. 이제는 5년 줍니다. 이 경기 분위기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5년 내에만 착수하면 된다. 분위기가 안 좋으면 좀 길게 가다가 늦게 해도 된다. 공구별 분할한다 그러면 분할한다. 1공구가 뭔지 하겠죠? 최초 공구는 똑같아야 돼요. 승인받고 5년이다. 최초 공구는 5년. 그러면 최초 외에는 일단은 착수할 때는 착공 신고한 거 신고합니다. 착공계 내 착공계. 최초 신고하고 몇 년 내 와야 되냐? 2년 내야 돼. 2년 내. 미분할이면 그냥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내 해라. 분할이다. 최초 공구는 5년 내. 최초 외에는 최초 신고하고 몇 년 내? 2년 내 해야 된다. 이 기간 내 안 하면 513페이지 중간 있죠. 사업계획 승인 취소 읽어볼게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체크합시다.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이 5년 내 착수하면 어쩐다고? 이것은 취소할 수 있다. 5년 내 착수하면 취소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5년 내 착수하면 취소할 수 있다. 5년 해서 얘가 취소 안 당했죠? 5년 내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5년 했어요. 얘가 5년 내 시작했다고. 5년 내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몇 년 내 뒤따라와야 돼요? 2년 내. 2년 내 안 오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통째로 사업계획 승인을 한 번에 다 받았으니까 통째로 취소가 된다고. 그러면 진행된 사업 어떻게 할 거냐 이제. 2년이 되면 공사가 다 끝났는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거는 2년 내 착수 안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취소 사유는 아니에요. 5년은 취소 사유가 되지만 2년은 취소가 아니니까. 자, 지금 박스 1번 봐봐요. 사업 조제가 위 양가로 1, 2 위반해서 공사 시작하지 않으면 그게 5년, 2년인데 그게 동그라미 2는 제외한다. 그것은 2년은 제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내 착수하면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공구별 분할했을 경우 최초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최초 외 공구는 최초 신고하고 2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거는 X라고 해요. 그 부분은 X. 자, 그러면 다시 이제 512페이지 밑에 2번 예외 갑니다. 예외.
이렇게 해가지고 자 5년 내 착수했습니다. 얘도 5년 내 착수했어요. 2년 내 착수했어요. 착수해서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를 딱 시작하는데 포크를 한번 퍽 찍으니까 뭔가 밑에서 빠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뭐가 나왔어요? 유물 나왔어요. 유물. 이게 유물이 나오면 간단하게 유물 나오면 건설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물 나오면 어찌해야 돼요? 예. 그 상태에서 수습하고 빨리 건설 소장 불러가지고 당신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난 아무도 못 봤어요. 당신은 본 적이 없는 거요. 포크레이 기사도 본 적이 없는 거요. 덮어놓고 조용히 빨리 끝내야 돼요. 밤에 모르게 파든가. 유물 발굴 때문에 한반도 끝나요. 그것은 건설에서 망합니다. 어쨌거나 중단됐습니다. 중단됐습니다. 뭐 합니까 이제? 발굴 작업을 갖다 붓으로 막 살살살 할까 합니까? 살살살 해가지고 발굴 작업 한 7년 했어요. 7년 하니까 발굴 작업이 완료됐어요. 완료됐다 그러면 중단 사유가 종료됐잖아요. 이제 중단 사유 종료됐으면 어찌해야 돼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시작. 안 망했으면 시작해야죠. 다시 시작하는데 7년 때 중단 사유 딱 끝나고 문화재청에서 자 이제 발굴 공사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하세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네가 지금 이번에 끝낼지 내년 끝낼지 내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세요. 그러면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시작할 때 기간을 갖다가 1년 줍니다. 1년 준비기간 다시 준다. 그게 2번 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사업체 신청받아 체크합시다.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범위 내 공사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 즉 중단 사유가 없어지고 1년이요. 중단 사유 없어지고 1년 착수기간을 주겠다. 그게 1번입니다. 문화재청장의 발굴 통지서 교부가 있으면 유물 발굴 이거 아닙니까? 나머지 2, 3, 4, 5는 스스로 한번 읽어보고 좌우지간 그 사유가 시험에 나올 수 없으니까 중단 사유가 있으면 중단 사유 종료되고 1년 착수기간 연장한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제 착공 신고에 관한 착공 신고. 자 1번 사업계획 승인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착공 신고. 모든 법은 다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거는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니고 승인 대상 아닌 것은 법에서 규제 안 하는 거 아니면 법에서 규제 안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거고 허가를 받았든 신고를 했든 승인을 받았든 인가를 받았든 하여튼 뭐 받아가지고 할 때는 시작할 때는 항상 뭐합니까? 시작합니다. 말은 해야 돼요. 모든 법은 다 똑같아요.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네, 누구한테? 승인권자한테. 원주시장이 승인했는데 도지사한테 말하면 안 되죠. 항상 승인권자한테 시작합니다. 말은 하고. 2번 사업주체가 착공 신고 후 공사 시작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해당 건설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아까 이해입니다. 예. 자, 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세 개가 지금 미확보입니다. 미확보한 상태에서 뭐 넣어놨다고? 사업계획 승인 났어요. 미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 나가지고 나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착수해야 되는데 아직 확보 못했다니까. 확보 못한 상태에서 착수하려면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됐어야 되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착수할 거냐 이런 얘기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사업주체가 착공 신고 공사 시작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받은 해당 건설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다음 체크합시다. 해당 매도 청구 대상 대지에 대해서 대지 소유자가 매도에 합의를 하거나 첫 번째, 그래 팔겠다 합의해 주든가 아니면 못 팔겠다고 끝까지 버티면 뭐 들어가야지? 소송 제기합니다. 매도 청구에 대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 확정까지는 승소 판결하면 얘가 항소하기 전에 또 못할 때 해가지고 또 버틸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팔겠다고 합의해 준다든가 아니면 승소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끝맺음이 할 수 있답니다. 건축법은 하이한다. 주택법은 할 수 있다. 나중에 그런 부분만 딱 정리해서 뭔가 자료 만들어 줄 거예요. 1번. 자, 1번은 아까 설명했죠. 5년 내 공사 시작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2년은 취소 사유가 아니고. 2번. 사업주체가 경매 공매로 인해서 소유권 상실.
3번 사업지 부도파선으로 공사 완료 불가능 취소할 수 있다는데 박스 위에 다시 봐요. 박스 위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가로치고 2호, 3호의 경우 체크합시다.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 2호가 경공매로 대지소유권 상실했죠? 뺏겼죠? 3호가 사업체 망했죠? 근데 이미 그 사업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 주택 보증. 주택 분양 보증. 보증을 왜 섞였습니까? 네가 망하면 내가 한다 이거 아닙니까? 보증기관이 뒷책임을 져야 돼요.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니까 이것은 취소 사유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매도 청구 중요하고요. 답으로 잘 나옵니다. 넘겨보면 양가로 3번 준용 법률인데 그 준용 법률이 뭐냐? 한마디 일반법. 매도 청구에 대한 모든 절차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그 법을 따라간다 이 얘기입니다. 매도 청구에 대해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민법. 어디에 있습니까? 집합건물법. 매도 청구에 대한 모든 절차는 집합건물법에 있으니까 궁금하면 저한테 묻지 말고 원장님한테 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내용은 집합건물법에 있으니까 그 법 규정 그대로 준용 따릅니다. 4번 소유점 확인 곤란.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얘는 병 토지를 미확보했는데 얘는 60만 원 달라고 우기는 거고 얘는 600 달라고 하는 거고 얘는 말을 안 해요. 왜 말 안 해요? 얘는 행불자. 얼굴을 마주보면 말을 하는데 행불자다. 이랬을 때 행불자 이 땅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지금 4번인데 처음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스스로 한번 읽어봐요. 행불자 땅은 어떻게 뺏어올까 이런 얘기예요. 뻔하고 이것은 간단하게 저 토지 금액이 얼마입니까? 알 수가 없죠. 간평사 투입해 간평사 두 명 이상의 투입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뺏어오고 사업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스스로 읽어보시고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그 부분. 거기까지가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이고 넘어가 5번 주택건설공사의 시행. 그래서 516페이지는 X 17X 18X 19X 20X 공사감리가 여태까지 한 문제도 아니고 지문 딱 하나 그런 거는 공부 안 합니다. 521페이지 사용검사는 4월달에 합시다. 거의 안 납니다. 완전 10년간 한 번 더 거의 안 나니까 무시하고 523페이지 공업화주택입니다. 설명합니다. 공업화주택 끝. 설명했습니다. 공업화주택 아파트 지을 때 봐봐요. 아파트 지을 때 자 건설 현장 가서 보게 되면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거푸집 판넬 있죠. 판넬 대고 레미콘 차가 가가지고 레미콘을 부어가지고 벽을 만들던가요? 아니면 현장 가게 되면 벽 차에다 싣고 가고 벽 싣고 가고 기둥 싣고 가고 바닥 싣고 가서 이렇게 조립을 하던가요? 요즘 아파트는 벽 들고 가서 조립합니까? 아니면 레미콘 차가 가가지고 거푸집에다가 여기다 철근 넣고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양성해가지고 벽 기둥 만들던가요? 아니면 공장에서 만들어 싣고 가던가요? 지금 이 얘기요. 원주는 싣고 가. 단단한 저거 현장에서 만드는 거. 두 가지죠. 현장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싣고 가는 경우도 있고 싣고 가는 게 뭐라고 그게 공업화주택입니다. 공업화주택. 내용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것도 있네. 그러고 넘어가야 돼. 3장 주택공급입니다. 주택공급 1번 공급 기준입니다. 공급 기준에서는 뭘 보냐? 박스 1번 중요합니다. 박스 안에 1번이 중요합니다. 박스 위는 무시하고 보지 말고 박스 안에 1번.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바로 밑에 시군구 승인받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군구 승인받습니다. 근데 복리시설이면 시군구 신고합니다. 입주자 모집 그 말은 주택 분양은 어쩌라고 시군구 분양 승인 받으라고 분양 승인. 복리시설은 뭡니까? 단지 내 상가 분양 어쩐다고? 분양 신고다. 분양 신고. 중요한 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분양 승인 받아요. 분양 승인.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파트 분양하고 싶으면 아파트 분양한다 그 말이 입주자 모집한다니까
어쩐다? 시군구한테 분양 승인받는다. 이번에 나는 상갑할 건데 어쩐다? 시군구 분양 신고한다. 근데 사업주체 가로에 뭐가 있습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자 제외죠. 동그라미 1번, 2번. 걔들은 승인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합니다. 중요하게 암기해야 돼요. 누구겠습니까? 뻔하지. 자기네들이지. 국가지자체공사 승인 신고 안 해요. 하나 더 국가지자체공사가 50% 초과 출자한 법인 걔들도 승인 신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 1번이 출제가 잘 됩니다. 1번은 딱 암기해주고 밑에 2번, 3번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2번 견본주택 마감 목록표 작년에 처음 났으니까 견본주택은 4월달에 한번 해볼 거예요. 견본주택 지금 보지 말고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옆에 보면 2번 주택의 분양가 제한입니다. 분양가 제한. 그럼 이것은 속 편하게 그냥 무조건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자, 분양가 상한제가 라는 사항인데 자, 적용주택. 사업주체가 일반인 공급하는 공동주택 줄 건 없이다.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입니다.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어디서 공급했을 때 그러면 땅 종류가 두 가지요. 땅 종류가 공공택지가 있고 두 번째 민간택지가 있어요. 공공택지 앞전에 설명했죠? 공공택지 설명하긴 했나요? 영어에서 공공사업에서 개발 지정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다. 공동주택 건설 용지다. 두 가지만 주의하자. 토지개발 사업을 공공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을 하면 공공택지가 나와도 환지 방식을 하면 공공택지 안 나온다. 표정 관리 돼요. 표정 관리. 아는 표정. 맞아. 이 표정이 나와줘야지. 경제 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하면 공공택지 나와도 환지 방식은 안 나온다. 혼용 방식은 수용 사용 쪽은 나온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게 공공택지. 공공택지 반대면 뭡니까? 민간택지인데 법에서 민간택지라고 썼으면 참 좋겠는데 꼭 법에서는 공공택지 왜 그래요? 공공택지 왜? 자,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 제일 처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때 이겁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뭐라고요? 공동주택은 전부 다 뭐라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다. 공공택지는 간단히 쉽게 생각하면 돼요. LH한테 가서 땅 산 거는 전부 다 공공택지. 우리나라 택지는 누가? LH 토지공사. 지금은 토지주택공사지만 그전에는 토지공사가 땅장도 땅사장이니까 토지공사가 판 땅은 전부 다 뭐라고? 공공택지. 거기서 아파트 지으면 전부 다 뭐라고? 분양가 상한제. 현대가 자기가 사서 자기가 개발한 것은 민간택지인데 그러니까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다가 갑자기 나중에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 외니까 간단하게 민간택지입니다.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일만 나오니까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2002년도에 당선돼가지고 업무는 2003년부터 시작하고 우리 대선이 12월에 하잖아요. 12월에. 2002년 12월에 당선돼가지고 2003년 3월달부터 업무 봐가지고 4, 5, 6, 7 이때 가면 또 대선하고 그러니까 또 12 대선하고 17 대선하고 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지금 2002년 3년 됐으니까 5년 6년 아마 이때쯤 가서 2006년쯤에 이때부터 분양가 상한제 시작하다가 공공택지 시작하다가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시작한다.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분양가 상한제 피하려고 이때 부동산기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네, 부동산기 엄청 좋았어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한다 그러니까 한 방에 다 밀어내 동시에 밀어내. 그러고 난 상태에서 그때는 분양을 못 받아서 국민들이 안달이 났는데 분양 받았으니까 당첨되니까 너납시 좋아서 난리 나가지고 이게 바로 입주되면 좋은데 이때 계약서 썼다 계약서 쓰고 입주하려면 얼마 기다려야 돼요? 2년 3년 8년 9년 이때 가서 입주하려고 봤더니 이때 밀어낸 물량이 너무 많다고 밀어내는 게 너무 많이 밀어내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기존에 집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집을 팔아야 이 집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량이 너무 많다고
이게 팔려 이제 경기는 2.8력 기점으로 뚝 떨어지고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그때 그냥 미분양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미분양 나오다가 지금은 벌써 지금은 이제 16년 여기까지 온 거고 그 상태에서 15년, 16년, 14, 15, 지금은 16, 14년 또 연말에 14년 연말에는 뭐가 가장 15년 지금 16년 됐네. 작년 연말에는 무슨 말이 많이 돌았어요? 경기를 살리고 싶은데 일을 하고 싶은데 발목을 잡으니까 일을 못한다 해가지고 뭐 좀 통과시켜 주라고. 원샷. 그게 뭡니까 그게? 뭐 한잔 하자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무슨 이런 법을 갖다 뭐 좀 해주라고 통과 좀 해주라고 일 좀 하게. 그런데 2014년 연말에는 그때는 화두가 뭐였어요? 이거는 지금 국민들 별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전부 다 국민들이 관심 가져.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니까. 부동산 3법. 여기서 나온 게. 부동산 3법을 분위기 보니까 또 모르는 표정인데 부동산 3법을 통과해야 뭐가 산다고? 부동산 경기가 산다. 경기가. 부동산 3법 앞전 설명했죠. 1법이 뭐라고? 재건축 초과이익 없애라. 2법이 뭐라고? 강남 재건축 살려라. 3법이 뭐라고? 분양가 상한제 없애라. 분양가 상한제 없애라. 분양가 상한제 없앱시다. 분양가 상한제를 뭐 합시다. 이거 갖다가 폐지합시다. 1번 당에서 폐지합시다. 2번 당은 안 된다니까. 1번은 폐지해야 경기가 산다니까. 2번은 뭐라고요? 폐지하게 되면 서민들이 집을 못 산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힘겨루기 하다가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가 어디서 하니까 공공택지하고 민간택지하니까 그러면 1번이 양보해가지고 공공택지 내비주고 민간택지만 없애자. 안 된다니까. 없애야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또 힘겨루기 하다가 또 양보해가지고 그러면 민간택지 중에서도 그냥 민간택지를 없애야 돼. 투기가 있는 지역은 투기가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을 하자 그러면 그 지역에서만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만 남았습니까? 공공택지는 그대로 남고 민간택지는 없어졌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해서 고시를 하든가 공고를 하든가 고시인가 공고인가 봅시다. 하여튼 지정해서 공고를 하든 고시란 알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한 이 지역에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1번 편입니까? 2번 편입니까? 1번 편이죠. 뭐라 했어요? 너는 앞으로 이제 어쩐다고? 한마디 해야지. 절대 투기가 없다 이제 민간택지는. 그러면 지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없어진 거하고 똑같아. 그걸 없애려고 했으니 국장한테 지정하라고 내비두겠습니까? 못하게 막아야지. 그래서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무슨 주택인데? 공동주택인데 단독은 아닙니다. 어디서 공급하는? 공공택지 공급하는 공동주택. 두 번째 공공택지 왜니까? 민간택지에서 길게 가지 말고 국장이 지정하는 점. 그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입니다. 국장이 지정할 때 심의합니까? 심의야 상식이지. 심의야 상식.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적용제 중요니까 반드시 함께하시고 세 가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합니다. 1번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함. 2번 쭉 한번 읽어보고 핵심 기억에 남는 것만 딱 찍어요. 뭐냐? 경제자유교육 외자유치. 경제자유교육에서 송도 경제자유교육 송도 처음에 개발할 때는 꿈이 어마어마했어요. 외국 기업이 들어오고 외국 학교 만들고 외국이 몇 명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외국을 유치해야 되는데 뭔가 메리트가 있어 없다면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경제자유에서 외자 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 그런 것은 봐주고 세 번째 짝 읽어보고 특징 관광특区에서 몇 층이요? 50층. 몇 메타? 150m. 건축법에서 초고층은 몇 층 이상? 50층 이상. 몇 메타 이상? 200m 이상. 건축법은 200m.
건축법은 층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몇 메타마다 한 층? 한 메타면 4메타마다 한 층. 주택법은 몇 메타마다 한 층?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주택 건설 기준 보면 자, 층고는 2.9, 3.0, 3.1, 3.2 이렇게 나갑니다. 더 이상은 안 나가요. 10cm가 층고는. 주택을 괜히 4m 해놓으면 난방비는 많이 들지. 아니 집이 4m 하면 여름에 에어컨은 많이 되고 전기세 많이 나온 전기세만. 그러니까는 주택은 기준이 몇 메타라고? 3m, 3m. 주택은 기준이 3m. 주택법은 3m. 건축법은 4m. 그러니까 50층 그러면 5, 3, 15가 나와요. 15가. 그래서 150m. 중요하니까 세 개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는 것 첫 번째 도세, 두 번째 경제자유계 외자유지, 세 번째 관광특구 50층 이상, 관광특구 150m 이상. 자, 3번 이제 분양가 구성입니다. 분양가. 3번 분양가 구성. 거기서부터 잠시 쉬고 갑시다.